안녕하세요. 나합격 시리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네 번째 챕터 제어용 기계요소입니다. 제어용 기계요소는 스프링과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프링과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필기시험에는 이 스프링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에 대한 내용은 출제 비중이 낮으므로 둘의 비중을 고려해서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키워드를 보면 스프링의 종류 그리고 브레이크의 종류 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자면 스프링의 용도입니다. 스프링은 탄성이 큰 재료로 만들어져서 충격을 흡수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기계 요소입니다. 그래서 외력에 의한 변형의 길이로 힘을 측정하고 또는 에너지의 흡수 특성을 이용해서 시계 태엽 스프링, 방아쇠 등을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스프링의 종류로는 재료에 의한 분류, 하중에 의한 분류, 용도에 의한 분류가 있고요. 각 모양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코일 스프링이라고 해서 하중의 방향에 따라 압축 코일과 인장 코일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스프링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겹판 스프링이라고 해서 판 스프링은 종류가 얇고 긴 판들을 여러 장 겹쳐서 판 스프링을 사용하는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여러 장의 탄성 재료인 스프링, 판 스프링을 겹쳐서 위아래로의 스프링을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판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션바는 원형 봉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봉 형태도 탄성 계수가 높은 재료를 사용해서 비틀림 모멘트를 가하면 비틀림 탄성이 생겨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이런 토션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이러한 부분이고 이 원형 봉이 토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틀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충격 흡수를 비틀림에 대한 충격을 흡수해주는 토션바가 있습니다. 태엽 스프링 태엽 스프링은 시계 태엽과 같이 변형의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변형이 풀리면서 일을 하는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태엽 스프링이고요. 얘를 감아두면 변형 에너지가 이 안에 쌓였다가 얘를 가만 놔두게 되면 감아서 놔두게 되면 다시 풀리는 이 힘을 이용해서 시계 태엽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와이어 스프링은 탄성이 강한 선형 재료, 선으로 된 재료를 여러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복원력을 이용한 스프링입니다. 클립 등이 이 와이어 스프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와셔 스프링은 볼트 머리와 중간재 사이에 끼워 넣어서 볼트와 중간재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너비가 좁고 얇은 긴 보로 하중을 지지하며 주로 자동차의 현가 장치에 사용하는 스프링은 겹판 스프링, 판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았듯이 여러 개의 탄성 판을 이용해서 이 스프링 흡수를 진동 또는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을 겹판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스프링의 설계를 한번 보면 스프링 상수는 수문자 K를 씁니다. 그래서 스프링의 억센 정도를 나타내고 단위 변형량에 대한 하중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이로 인한
탄성 에너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렬 연결과 스프링 직렬 연결인데요. 스프링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스프링을 직렬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스프링 상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병렬 연결할 때는 스프링 상수, 이거 K1이라고 하고 K2라고 하면 총 스프링 상수 K는 K1 더하기 K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뭐 K1, K2, K3라고 하면 직렬 연결은 총 스프링 상수를 구할 때 각 스프링 상수의 역수값을 더해줍니다. 이 두 가지의 연결에 따른 스프링 상수의 계산 방법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링 지수라고 해서 코일 스프링일 경우 이렇게 코일이 지어져 있는데, 이 코일도 이 스프링에 원 지름이 있겠죠. 스프링 자체로. 네, 이 스프링 자체에 원 지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름을 소선의 지름이라고 합니다. 이 지름을. 그래서 소선의 지름과 코일의 이 평균 지름 간의 관계를 스프링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선의 지름분의 평균 지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프링의 종횡비는 참고해 주시고요.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프링 K1, 2, 3를 병렬 연결해서 스프링 상수값이 K2는 2K1, K3는 K1과 같을 때 상당 스프링 상수 K 값을 물어봤습니다. K1, 2, 3가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K1이고 얘가 K2고 얘가 K3일 것입니다. 병렬 스프링을 병렬 연결했을 때 총 구하는 값은 그냥 그대로 더해준다고 했죠. 네. 그런데 K2가 2K1이고 K2가 2K1, K1은 그대로 쓰고, 그리고 K2가 2K1이고 K3가 K1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4K1이 돼서 상당 스프링 상수, 스프링 등가 값은 4K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만약에 직렬일 경우에는 이렇게 역수값을 취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입니다. 기계 부분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나 또는 전기 에너지 등으로 바꾸어서 충격을 흡수하고 정지시키는 장치로 마찰 브레이크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의 종류에는 이 브레이크의 형태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블록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드럼의 브레이크 블록으로 드럼을 누르는 방법을 택하고요. 그래서 구조가 간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 브레이크는 레버를 이용해서 브레이크 드럼의 바깥쪽에 밴드에 장력을 주어서 밴드를 이 마찰력으로 드럼을 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드럼 브레이크는 내부 확장식 브레이크라고 해서 드럼 내부에 유압으로 확장 마찰을 주어서 드럼을 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단식 브레이크 설계에서 마찰력을 구하는 값은 이렇게 되고요. 마찰력은 마찰 개수 곱하기 누르는 힘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 브레이크의 설계에 대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회전 운동을 하는 드럼이 안쪽에 있고 바깥에서 양쪽 대칭으로 드럼을 밀어붙여서 마찰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브레이크를 이야기했습니다. 드럼이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서 양쪽 대칭으로 드럼을 밀어붙여서 이 드럼을 밀어붙여서 발생하도록 하는 마찰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드럼 브레이크는 드럼 브레이크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동용 기계 요소, 그 중에서도 스프링, 브레이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부분들은 두 개의 기계 요소를 비교해 봤을 땐 스프링 용도가 많이 출제가 되므로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